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세라비 방송입니다. 제가 오늘은 영화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제가 사실 이 영화를 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모 매체에서 좀 리뷰를 부탁을 하길래 제가 그냥 겸사겸사해서 봤거든요. 예, 영화를 보는 내내 불편하고 답답하고 갑갑하고 그리고 때로는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어요. 과연 그 2시간 가량 러닝타임인데 그렇게 길게 만들어야 했을까? 저는 무슨 영화라기보다는 우리가 뭐 2부작 TV 드라마 정도 그 정도의 영화였어요. 저는 그걸 보면서 남편 이제 김지영의 남편 정대현 공유 역인데 남편이 내내 불쌍했어요. 그 공유는 연기에 물이 올랐더만요. 늘 최선을 다하는 남편이에요. 집안에서도 성실하고 가정에서도 정말 그 직장 가정 다 성실하고 다정다감한 남편이고 최선을 다해요. 처갓집이나 자신이 그 부모님한테나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잘생기고 훌륭한 남성이고 모범적인 그런 가장이에요. 그런데도 이 82년생 김지영은 집안일을 하다가 멍 때리고 한숨을 쉬고 그 뭐 어떤 거를 우리가 이제 그 어린 아이가 있어서 산후 우울증 정도로 이제 뭐 이렇게 거기서 병명은 나오진 않아요. 그럼 우리는 그렇게 이제 짐작이 이렇게 가능하죠. 그러면서 가끔씩 자신이 그 돌아간 할머니한테 이렇게 빙의를 해가지고 그 할머니 목소리를 내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그게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정신 분열이면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영화에 이제 막 마지막에 가면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이 굉장히 이제 그걸 이끌어가요. 저는 본질적으로 영화는 오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오락물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뭐 한 말씀 드리면은 뭐 이게 최근 82년생 김지영 최근 한국에서 여자로 살아가는 것은 거의 지옥 같은 그런 소설이죠. 소설인데 이게 또 뭐 약간의 어떤 리포터 형식을 소설도 아니고 이걸 보고서도 아니고 뭐 좀 그런 소설인데 어쨌든 그 소설에서는 한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지옥이죠. 그러나 영화는 어쨌든 전체 관객을 이제 염두에 두고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게 12세 이상 관람가예요. 그러니까 남성, 여성 다 모두 또는 뭐 연령대가 높은 분들 그러니까 전 연령층을 상대로 영화를 컨셉을 잡다 보니까 소설하고는 달리 굉장히 순화된 내용이에요. 그리고 그 남편 정대현 공유가 굉장히 착실한 남편으로 나와요. 이 영화가 이제 참 이렇게 무리한 그 페미니즘적인 시각을 많이 이렇게 심어놨어요. 그러니까 가령 이제 그 공유의 회사에 그 직장에 몰카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그 여직원들이 막 호들갑을 떨면서 그냥 그 몰카를 찾아내고 하는 요즘 직장에 몰카가 어디 있습니까? 전 그 영화를 보면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 직장 곳곳에 몰카를 숨겨놓고 여직원들이 대소변 보는 거를 구경이나 하고 있는 그런 정말 그 미친 관음적인 나라인 걸로 착각을 할 것 같아요. 그런 무리한 설정과 그리고 뭐 회사의 남직원들이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포르노 야동물로 추정되는 어떤 그런 것을 폰으로 보면서 뭐 서로 뭐 희덕거리는 그런 장면. 또 뭐 김지영은 이제 3남매예요. 위로 언니가 있고 아래로 이제 막내 남동생이 이렇게 있는 그런 가정인데 위에 언니는 굉장히 그 우리가 말하면은 페미, 굉장히 그 강성 페미의 어떤 그런 컨셉으로 좀 나와요. 그러니까 그 김지영의 언니가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바바리맨을 잡아서 경찰에 넘겼는데
학교에서 오히려 자기가 그 바바리맨을 잡았다고 야단을 맞았다라는 그런 그 무리한 설정. 이런 거 사실 이게 맞지가 않거든요. 그리고 또, 이제 이 김지영이 자신이 그 직장을 다녔을 때 회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, 뭐 회사에서, 상사들이 이제 회의를 하는데 여직원들은 커피를 타서 이렇게 대령을 하는 장면. 요즘에 누가 상사들에게 커피를 대접하고 남 직원에게 여직원들이 커피를 대접을 합니까? 저는 이런 무리한 설정. 이것은 굉장히 그 감독이 의도적으로 심은 페미니즘적 코드죠.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웃음이 터진 장면이 뭐냐면은, 이제, 이 김지영이 막 계속 할머니한테 빙의를 해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하니까, 아, 제가 이제 병이 들었나 보다. 건강에 이상이 있었나 보다. 하고 시어머니가 이제 한약을 한 재를 쥐어서 택배로 보내요. 그 김지영이 열어보니까 흑염소였어요. 흑염소 한약팩이었어요. 그래서 김지영이 흑염소? 하면서 이렇게 웃음을 지어요. 이게 이 코드는 사실 또 모르는 분들은 많아요. 이제 저처럼 나이 든 사람들은 그 흑염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거든요. 아마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. 이거 흑염소에서 왜 김지영이 흑염소? 이러면서 이렇게 픽 웃었는지. 이게 흑염소는 우리가 예전에 이제 며느리들한테 뭐 둘째를 뭐 봐야 한다, 아니면 뭐 아들을 원한다라 어떤 그런 그런 보약이지만은 약간 그런 성격이 좀 있는 게 흑염소예요. 그러니까 그걸 또 흑염소로 딱 설정을 또 했더라고요. 예. 그런 걸 보면 이제 굉장히 그 페미니즘 시각을 심었지만은 공유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회사에서 퇴근해서도 부랴부랴 와서 그 아이의 그 목욕시키는 장면을 정말 해주고 또 김지영이 시댁에 가서도 설거지 하는데 또 공유가 또 어머니의 눈치를 보면서도 설거지를 도와주고 야 이제 빨리 오늘 가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자기 아내에 대한 그 배려는 정말 요즘 남자들 다 그래요. 젊은 남자들 다 그렇고 사실 그런 걸 또 반영을 하고 있어요. 거기서 감독이 알고는 있나 봐요. 모르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결국 남자는 나쁘다라는 거예요. 결론으로 가면. 결국은 이 한국 사회는 남자들 탓이라는 거예요. 공유가 마지막에 자신의 아내가 막 이렇게 정신 착란 같은 걸 일으키고 막 할머니 모습으로 빙의를 하고 막 이런 게 그걸 이제 자기 아내를 끌어안고 울면서 내 탓이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 감독은 뭐겠어요? 남자 탓이라는 거죠. 예. 그런 것을 이제 은연중에 이렇게 심어놓고 또 하나 그 설정이 재미있었던 게 공유의 그 집은 부산이에요. 경상도. 공유가 이제 추석 때 이렇게 집으로 가면 부산 사투리로 갑자기 쓰면서 다 이제 시집 식구들은 부산이에요. 왜 부산이었을까요? 이것은 뭐 의도하는 바를 아실 거예요. 무엇을 의미하는지. 그러니까 우리가 경상도 우리가 대대손손 가부장제, 남아선호사상 어떤 그런 사상적인 어떤 그런 걸 은연중에 이제 여성 감독이 이제 보여준 거죠. 예.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걸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내내 웃음이 좀 나왔어요. 사실 그리고 또 너무 지루했고 그리고 김지영의 어머니와 그 딸이 서로 막 부둥켜 안고 막 눈물을 터뜨리는 이 장면은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막 자기가 울었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또 남성 페미니스트는 정말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울었다 그래요. 그리고 여성들이 삶이 이렇게 힘들구나.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이렇게 그냥 거의 정신질환에 걸릴 정도로 힘들구나. 막 그런 걸 막 생각을 해서 울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참 심파더라고요. 심파도 정말 70년대 심파. 저는 제가 자꾸만 이렇게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. 62년생 김지영도 아니고 82년생 김지영. 80년대는 우리가 경제 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세대고 정말 복받은 세대였고 80년대 세대는 정말 태어났을 때 너무나 우리 경제적으로 풍족한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그 80년생들이
그 넋두리, 여성들이 넋두리를 듣는 저 같은 세대는 계속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, 그냥.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염려하는 점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. 우선 첫 번째, 이 영화를 본 청소년들, 이게 12세 이상 관람가거든요. 청소년들은 세상 물정을 모르고 결혼도 하지도 않고 사이를 모르는데, 아, 이 친구들은 내가 결혼하면 결혼 생활이 이런 건가? 저렇게 남편이 잘해주고 저래도 내가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결혼 생활이 지옥인가? 결혼에 대해서 못할 것 같아, 결혼을. 그 영화는 결혼을 못하게 하는 영화예요. 누가 결혼하고 싶겠어요, 그러면? 그래서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왜곡된 결혼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들어요. 그리고 결론적으로 남성 탓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은, 공유가 이제 회사에서 워크숍을 가요. 그 워크숍을 가면은 강당에 축 모아놓고 그 요즘 이제 성평등 교육을 해요. 우리가 필수적으로 또 받잖아요. 그러면 그 성평등 강사가 하는 내용을 듣고 이 남직원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휴식 시간에 우르르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가 정말 저런 강의를 들어야 되냐 하면서 슬쩍 비웃는 그런 장면, 이런 거를 다 곳곳이 이제 그 감독이 심어놓은 거죠. 성평등 교육을 우습게 한다, 남자들이. 예. 그래서, 물론 이게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순화된 영화이기 때문에 감독이 안티페미라는 말도 있어요. 예. 굉장히 이거는 페미니즘 시각보다는 오히려 공유에게 더 감정이 이입이 되는 거예요. 내내 공유가 불쌍하고 가련하고 저렇게 헌신적이고 착실한 남편이 있음에도 도대체 왜 저래? 왜 저래? 저 만족을 누가 채워줘야 돼? 아무도 채워줄 수 없는 거거든요. 그것은 오직 개인적인 일이고, 자신이 개인이 선택해서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고, 그것은 자신이 일궈내야 될 가정이고, 가정은 상호 책임제였거든요. 그러니까 서로 상호 책임을 지지 않을 것 같으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 돼요. 그런 마음이 섰을 때 결혼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물론 점점 우리 시대는 결혼하기가 힘들겠죠. 그래서 그 영화는 청소년들에게는 왜곡된 결혼관, 가정관을 심어줄 수 있고, 두 번째는 역시 결혼을 못하게 막는 그런 페미니즘 영화다. 예, 거기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. 어쨌든 저는 그건 공유에게 감정이입이 됐죠.